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가 추천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보이는 헤르만 헤세의 사주 심리 분석입니다. 먼저 헤르만 헤세의 생년월일은 나무위키 등재 기준으로 가져와서 사주 명식을 뽑아보았습니다. 정축년, 병 5월, 병자일입니다. 오늘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병자일주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배울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수정관이 과연 정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회의적인 느낌을 비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계속 저 혼자 공부하면서 자수정관을 관찰해 보면 뭔가 정관적으로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마냥 정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제가 느낀 이게 병자일주인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가볍게 시작은 병화일간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병화가 자아를 강하게 압박하며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자기 희생이라는 상징을 붙였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정도로 자아를 압박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가지고 있는 양의 성질을 추가해서 근데 너는 왜 안 해? 라는 사고나 행동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해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러한 성질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면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병화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의 삶은 정말 힘들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일간이 이런 상황인데 일지에 정관까지 붙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차라리 정관 역할을 잘 못하는 개수가 온 걸까? 이게 음양의 조화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잘 써야지 팍팍한 삶의 한때 한숨 돌리기로 사용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읽으면서 숭고하다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잘 아는 나르치스는 책임감을 느끼며 이 숭고한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 숭고하다라는 단어가 딱 걸리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이 높고 고상하다라고 검색됐는데요. 예문을 보니까 위대한 것, 광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숭고의 영역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도 숭고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반복해서 드니까 제 사고의 흐름 안에서는 병화와 편관과 숭고가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병화는 위대한 것, 광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 하는 특징을 추가해 보려고요. 다음은 충돌입니다. 무엇보다도 갈피를 잡기 힘든 것은 나르치스에 대한 사랑과 다니엘 수도원장에 대한 사랑이 도무지 서로 화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 문장은 미음사 세계문학전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충돌이나 서로 화합되지 않는다 같은 서술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아와 병화의 충돌, 상관과 정관의 충돌, 그리고 정관과 편관의 충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돌의 방식도 재미있었는데요. 골드문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골드문트는 편관과 상관 그리고 정관의 매력을 모두 느끼고 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각각의 매력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의 내면 안에서 이 매력적인 성질들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충돌하고 화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굳이 편관, 상관, 정관을 각 성질에 맞게 등장인물로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편관은 나르치스, 상관은 골드문트, 정관은 다니엘 수도 원장입니다. 나르치스는 편관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은 정신을 도야하고 언어를 탐구하는 일이었으며, 또한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용한 가운데 우월한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생도, 물론 그에게 맡겨진 생도만은 아니었지만 들을 숭고한 정신적 목표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나르치스의 상징은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의 삶의 태도를 봤을 때 편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자아나 목표, 흥미보다는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골드문트는 상관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문트는 매일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다. 오래도록 어떤 생각에 골몰한다는 것은 그의 기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기엔 하루가 너무 길어서 다른 할 일들이 생기곤 했다. 그는 곧잘 문지기 아저씨한테도 남몰래 찾아가곤 했는데 그 아저씨와는 썩 좋은 사이였다. 또 틈만 나면 애걸을 하거나 잔꾀를 부려서 한두 시간가량 전박이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 부분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도 보이고요. 잔꾀에 대한 내용과 규정 외의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묘사를 통해 상관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니엘 수도 원장은 정관 그 자체로 보이는데요. 그의 소박함과 선량함, 맑고 사려 깊은 눈길, 명령하고 다스리는 일을 겸허하게 받들어 수행하는 태도, 선의에 넘치고 차분한 몸가짐, 이 모든 것이 단번에 골드문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소박함, 선량함, 사려 깊음, 겸허한 수행태도, 이런 표현이 정관과 정말 딱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편관과 상관, 정관에 좋은 퍼포먼스만 추려놓은 것 같긴 합니다. 저렇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나쁜 성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충돌 사이에서 번민이 생겨납니다. 이리하여 골드문트에게는 마음씨 좋고 겸손한 수도원장이나 또 지나치게 명석하고 학구적이며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인 나르치스 역시 이상이나 모범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젊음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쳐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두 이상을 따르고자 힘썼다. 그로 인해 그는 곧잘 번민에 빠져들었다. 이 부분이 결국 병자일주의 묘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게 사용하더라도 합쳐질 수 없는 이상들을 따르고자 한다면 번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저의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제 눈에 걸리는 단어를 십성의 특성에 맞게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저렇게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십성의 특성에 맞게 분석해 보기도 하면서 사주 심리를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는 특성 내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2차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문트와 나르치스를 읽으면서 느꼈던 헤르만 헤세, 병자일주의 작가는 수많은 번민 속에서 결국 내 자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예술로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한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삶의 가장 주된 방향성을 저런 방식으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종류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누군가는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술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